이제 와서 더 방송을 자기들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고, 다만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될 것인지는 우리 미디어 팀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정성 확보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이외에 제가 자세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공정하다는 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여쭤봤으면 해서. 아니 그게 언론에 계신 분이 공정이 어떤 건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미디어 오늘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윤두현 의원께서 이제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원내대표께서 방송법 개정안 지금 법사위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당론 준비를 좀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뭐 당론 마련이 됐는지 하고, 아까 윤두현 의원 말씀하신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정성 확보 방안이 일종의 법으로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질문 답변 내용이 워낙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민주당 정권 동안에 방송이 너무 편파적이었다.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편파적이었는데, 이번에 정권이 끝나고 다시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내놓은 것은 더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직역 중에서 몇몇 특정 직역 대표자들을 참여시키는데 그 직역들이 이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겉으로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면 공정할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계약이다. 자기들 집권할 때도 안 해놓고 실컷 자기들 집권 때는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불구하고 누리다가 이제 와서 더 방송을 자기들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고, 다만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될 것인지는 우리 미디어 팀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정성 확보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이외에 제가 자세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공정하다는 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여쭤봤으면 해서. 아니 그게 언론에 계신 분이 공정이 어떤 건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대표님, 제가 지난번에는 23%나 24% 법인세로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랑 오늘은 이제 번발의 오등극이라고 말씀을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낮추는, 사실은 김진표 의장님이 3% 낮추고 2년 유예라는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지금 1% 낮추는 것이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한 이유는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은 20%입니다. 그런데 25에서 24로 낮추는 게 대만과의 경쟁력에서 그런 언발한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보류라고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예산안 협상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그것은 이미 12월 2일, 9일이 지났으니까 가급적 빨리 돼야 된다. 그런 것인데, 언제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하루가 급하다고 보는 거죠. 급하다고 보는 거고, 의장 제안에 대한 보류는 나머지 정리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무슨 결정이 오더라도 또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서 의견이 되지 않으면 뭐가 받아들였는데 안 되는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민주당의 입장도 예산에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하나로 해결이 돼야 된다. 개별 협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의장께서 제안한 그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예산에 대한 합의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게. 대표님, 예산안 처리 계속 늦어지면서 국정조사 기간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전히 예산안 처리 후에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지.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하기로 한 것은 합의이고,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후에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것이 이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새로운 문제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가상자산 과세랑 그 금투세 문제 자, 같은 다시. 가상자산 과세랑 예. 금투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시행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는지. 검토세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는 가닥을 잡아 놓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민주당도 유예의 필요성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검투세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은 저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데드라인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만 하셨는데 그러면 준예산까지도 염두에 두신 발언이라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 쉬워서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하면 안 됩니다. 준예산이 전년도에 준하는 준예산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그냥 월급만 주는 그런 정도이고 준예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대한민국 정부가 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예산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표님 그 법인세 외에도 쟁점은 6개 정도 더 있는 건데 이게 그동안의 합의가 이뤄서 어떤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일괄 타결이라고 하면 의견을 좁히는 과정은 거쳤고 민주당이 최종 요구하는 선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들어달라는 것인데 도저히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